오늘 이야기는 당위적 가정법입니다. I urge that he be here on time. 이와 같은 표현을 보고 he가 3인칭 단수인데 그 뒤에 is가 아닌 원형 동사가 나와서 틀린 거 아닌가? 그리고 동사가 주절의 동사가 urged로 과거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도 과거형인 was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이를 알려면 당위적 가정법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 주제로 당위적 가정법을 가져왔습니다. 당위적 가정법은 의무나 당위성을 제시하는 대절에서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또는 동사 원형을 쓴다는 문법 조건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당위성 가정법 외에도 당위적 가정법, 강제적 가정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mandative subjunctive 또는 mandatory subjunctive라고 합니다. 당위성 가정법을 사용하는 전제를 우선 알아야 합니다. 화자나 또는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따라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여기는 생각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 생각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특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일종의 가정법처럼 원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주장이나 제언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는 경우. 둘째, 대절 이하의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 that 이하의 절에서 시제와 무관하게,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시제와 무관하게 should 플러스 원형 동사가 쓰입니다. 이러한 당위적 가정법에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의 목적절로 that이 나타나고 거기에 당위성 가정법이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로는 it is 플러스 형용사, 물론 형용사가 모든 형용사가 다 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그 뒤에 that절이 진주어절이 오는 경우, 또 심지어는 더 플러스 명사, 그리고 그 뒤에 동격 명사절이 오는 경우. 요것의 변형입니다만은 명사 플러스 is하고 that가 보어로 나오는 경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격 명사절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의 대절에서 당위성 가정법이 나타납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대절, 즉 목적절에서 당위성 가정법이 나타나는데 그때의 동사가 어떠한 동사이냐? 제안, 명령, 지시, 주장, 요구, 의도, 계획, 이러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advise, propose, recommend, suggest, warn, command, direct, instruct, order, rule, insist, move, prefer, ask, demand, desire, require, request, stipulate, urge, arrange, intend. 물론 이 다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 너무나 많다고 까무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일일이 다 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강의를 따라오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안다면 이러한 동사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주장을 나타내는 말인가, that 이하가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He suggested that the budget should be cut. 그는 예산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suggest, 주장했다, 제안했다. I move that a vote should be taken on this. 저는 이 문제를 표결에 붙일 것을
제안합니다. 이때 move라는 것은 뭐 동의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 문장, he insisted that th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그는 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문장, they will demand that the payment should be raised. 이렇게 동사가 suggest, move, insist, demand라는 동사가 나왔고 that 이하의 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특별히 이런 형태는 어찌 보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을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주절은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과 상관없이 이 that 이하의 절에서는 항상 should 플러스 원형 동사 또는 원형 동사가 나온다는 사실, 그것에 주목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it is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대절인데 여기서의 형용사가 제일 먼저는 1번에서 앞에서 보았던 동사가 형용사 형태로 advice가 advisable, recommend가 recommendable, prefer가 preferable, suggest가 suggestible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동사는 없지만 imperative, essential, natural, important, mandatory, vital 등의 형태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이 mandatory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가정법을 뭐라 그랬어요? 당위성 가정법이고 당위성 가정법은 mandative subjunctive 또는 mandatory subjunctive라고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다. 이 natural과 같은 의미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형용사가 이러한 의미를 전달할 경우 그 뒤에 대절에서는 가정법이 오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it가 가주어, 이 t가 진주어 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imperative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사실상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시험의 말입니다. 등장하는 것이 imperative하고 essential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문을 봅니다. It is imperative that he be present in the meeting. 그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imperative, 필수적이다. It is important that he follow the prescription instruction. 그가 처방전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It is urgent that she take his present adversity into account. 지금 그가 처한 공경을 그녀가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is essential that every child have the same educational opportunities. 모든 학생들이, 모든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imperative, essential 이 두 개가 가장 빈번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요 둘과 아울러서 that 이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면 거기에는 should 플러스 원형이나 그냥 원형을 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를 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명사 뒤에 대절이 나오는데 요 대절이 동격 명사절인 경우도 있고 뭐 보어절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요 앞에서 얘기했던 형용사의 명사형, imperative의 명사형 imperative, essential의 명사형 essence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나 제일 먼저 1번에서 동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서 recommend에서 recommendation, suggest에서 suggestion, imagine에서 imagination, advice에서 advice, order에서 order, demand에서 demand 이 세 개는 다 동사와 명사가 같죠. 그 뒤에 that절이 붙어 있는 경우도 이 that 명사절에서 당위성 가정법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봅니다. My advice to him is that he keep working on it. 내가 그에게 주는 충고는 he keep working on it. 그가 그것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보어죠, 보어. 보어로 쓰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봅니다. I gave him my advice that he keep working on it. 나는 그에게
계속 일하라고 하는 나의 조언을 전해 주었다. 요때는 동격 명사절이죠. 세 번째, It is my advice that he keep working on it. 그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나의 조언이다. 여기에서는 that가 이게 진주어, 그리고 여기 있는 it가 formal subject, 즉 가주어입니다. 당위성 가정법을 일으키는 명사나 형용사, 동사가 너무 많지요. 외울 게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위성 가정법을 일으키는 단어의 예를 일일이 외우고 기억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하려고 해도 너무나 양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어나 화자가 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어렵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 내지는 아직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그때의 당위적 가정법, 당위성 가정법이 쓰인다는 사실과 여기에 대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demand, 요구하다라는 것이 that 이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demand라는 동사 뒤에 that절이 나오면 거기에 뭐가 온다? 당위성 가정법이 적용된다. 물론 demand와 비슷한 insist도 같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두 번째, imperative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이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므로 that 이하의 절에 그 내용이 나타날 것이다. 즉 당위성 가정법이 적용될 것이다. 이걸 예상할 수가 있겠고요. He made a suggestion that 이 표현에서도 suggestion을 했으니까 이거 뭐 합해서 made a suggestion은 다른 말로 이렇게 suggested로 쓸 수 있으니까 요것의 변이형인 것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태에 의해서도 that 이하의 절에 당위성 가정법이 나타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는 경우 내지는 실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 that절 내부에서는 동사 원형을 쓰며 일종의 가정법의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일치나 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정 형태를 만들 때는 원형 동사 앞에 그냥 not만 붙여서 만듭니다. 물론 should가 있다면 여기에 should not이 들어가겠지만 should가 없는 형태가 사실상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he not be my assistant. I urge that he not be my assistant. 그 사람이 내 조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촉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정도를 알면 당위성 가정법, 당위적 가정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that절 이하와 그 다음에 동사와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현실성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that 이하의 말에 실제로 그게 사실이거나 사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당위적 가정법을 쓰면 안 됩니다. 기억하시죠? 첫 번째, 주어나 화자가 주장, 제언, 요구, 명령 등을 말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아직 하지 않은 경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그렇게 할 예정인 일이라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즉 현실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위성 가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It is essential that he be told immediately. 여기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비동사의 원형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it is essential that he is
told immediately. 이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원형 동사가, 여기서는 시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현실성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안 알려줬다면 당장이라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고요. 여기서는 주위 분위기가 안 알려줄, 그렇지만 그 사람한테 꼭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할 때, 그럴 때 이것이 비동사가 원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It is natural that they be together. 그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떤 상황일까요?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함께 있기 어려운 경우나 함께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당위성 가정법이 적용되지만 여기에처럼 보니까 남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같이 있지? It is natural that they are together. They are man and wife. 부부지간이니까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 사람들이 같이 있다면 그거는 be를 쓰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are를 써야 되죠. 사실상 실제로 같이 있다면 주장, 요구, 제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동사의 의미와도 혹은 주절의 의미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처럼 당연히 맞다고 보겠지만 실제로는 직설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의 의미가 다른 경우, 제가 이미 앞에서 이 둘을 묶어서 주절의 의미가 다른 경우로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사의 의미가 다른 경우입니다. 동사의 의미가 여러 가지라서 그 의미에 따라서 당위적 가정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당위성 가정법을 쓰는 경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첫째, 주어나 화자가 주장 또는 제언을 하는 경우. 둘째, 내용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중에서 요 D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He insisted that he met her. 자기가 그녀를 만났다고, 과거죠. 만났다고 주장했다, 고집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미 만난 겁니다. 사실인 것이죠. 이럴 때는 이 주장하다가 무슨 안 되는 것을, 앞으로 해야 할 것을, 당연한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어떻게 했다고 뭐라고요? 고집했다. 이런 의미로서 다른 말로는 claimed 혹은 단순히 그냥 said로 바꾸어도 동일한 형태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처럼 he insisted that he meet her. he가 he 주어가 같다고 본다면 자기가 가서 그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아직 만나지 않은 것이고 사람들이 자기를 안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욱더 잘 어울리겠죠. 두 번째, suggest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I suggest that he not apply for the job. 나는 그 사람이 그 직종에 지원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언한다. 그 사람이 지원하려고 하든지 그런 과정이라면 그 현실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I suggest 이하가 he not apply 이렇게 부정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당위성 가정법이 맞지요. 두 번째 봅시다. The new evidence suggests that his theory might be true.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서 그의 이론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suggest 해요. 이때 suggest 하는 것은 new evidence가 주장하거나 제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장, 제언, 조언, 요구 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 주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suggest는 사실상 당위성 가정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suggest는 주장한다는 말보다는 hint,
암시한다 이런 의미 혹은 indicate 나타낸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should의 유무에 따라서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지는가 아니면 should가 있으나 없으나 정확하게 같은 의미인가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It is imperative that he be here. 여기서는 be를 썼고요. It is imperative that he should be here. 여기서는 should be를 썼습니다. 여기서 should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should가 들어간 것과 들어가지 않은 것이 의미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should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전혀 차이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판단은 should가 있으면 그 should가 주어인 he에게 의무감을 더해준다. 이 should를 뭐라고 말해요? mandative shou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andative subjunctive에 mandative should가 또 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문장에서는 화자가 어떤 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말이고 이 두 번째 문장은 화자는 주장을 하면서 또 이 주어에게 의무감을 강요하는 그만큼 의미가 더 더해진다. 뭐랄까요? 조금 강조가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문법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이해하고 이해되는 만큼의 정보만을 다루기 원하므로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은 피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clip. Expect more to come soon or later. Bye bye.